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술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기가 좋으시는지 아니면 어떠신지. 갑자기 생뚱맞게 배가 드러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저희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익숙하다, 내 자주 보던 사진이라 익숙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흉하다고 하는 사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이 좀 더 보기가 좋은가요? 당연히 이 부분도 사실 왼쪽이 더 보기 좋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보면 오른쪽이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갑자기 생뚱맞게 벼농사 하는데 뭐 이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희가 자식같이 키운 벼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과식을 시켜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식 같은 벼를 보기 좋고 밥맛 좋은 그런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는 현재 최고 품질 벼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9kg에서 2kg를 더 줄여서 7kg의 그 질소질 10아르당 7kg의 질소질 비료를 현재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밑거름으로 보시면은 한 300평당 23.3kg, 그다음 이삭거름으로 환산을 하면 300평당 11.7kg를 이렇게 주라고 소비 재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실제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교육을 해보면 이건 실제 사례가, 어떤 어르신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들고 물어보십니다. 그 센터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수량이 안 나온다. 옆집보다 수량이 안 나오고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 제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도복이 되셨나요? 그랬더니 벼 쓰러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기관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가장 안전한 재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 또 이제 주위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분이 생산하는 쌀이 맛있겠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당연히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저 집 쌀은 맛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재해 안전하고 그다음에 밥맛 좋은 쌀, 이런 쌀을 이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그 소비자들이 먹는 쌀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안전하고 밥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그런 쌀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수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맛이 보장되지 않는 쌀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저희 부여군 전체도 손해가 된다는 거죠. 실제 이런 경우가 사실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은 굉장히 자기는 센터에서 기관에서 하는 말을 잘 듣고 재배를 다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손해보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사실은 정답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 실천을 했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 동떨어진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 저희 부여군 전체 농업인이 똑같이 그분처럼 전공법을 지켜서 적게 투입하면서 밥맛 좋은 쌀을 재배를 한다 그러면 저희 부여군에서 나오는 쌀이 어디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보급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정부 추곡 수매 품종이 삼광벼 새일미 품종이 빠지고 삼광벼 친들벼가 정부 추곡 수매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벼 키가 87cm, 그다음에 친들벼는 82cm,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보급종 중에서는 평안벼가 키가 이제 80cm가 되겠습니다. 요 벼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광벼는 중만생종이 최고 품질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고
충남을 대표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질소질 잘 아시다시피 질소질 비료를 과다시에 미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벼 쓰러짐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롭게 그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 많이 보급을 준비하고 있는 친들벼입니다. 친들벼 같은 경우에는 중만 생종인 특성이 있고 벼 쌀 수량은 561kg가 되겠습니다. 안전미율이 좀 낮은 대신 외관과 단맛이 우수한 그런 품종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저쪽 적응지를 잘 보시면 서해안과 남부 지방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저 얘기는 이제 비례충이라고 하는 뭐 벼멸구라든지 이런 종류에는 굉장히 좀 그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고요. 근데 대신 이 품종이 조금 그 육묘상에서 생육이 좀 불균일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준비하실 때 종자 소독을 특별히 유념해서 꼼꼼하게 해주실 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안벼입니다. 평안벼는 이제 올해 이 쌀 전업농 저희 그 품질 평가에서 저희가 그 청장상을 올해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안벼가 전국에서 조금 이제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품종은 중만생종 8월 15일 정도에 출수를 하고 쌀 수량은 570kg, 그리고 다른 품종과 다르게 중대립종의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쌀과 섞여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그 RPC에서도 계속 이 품종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고 저희가 또 올해 내년에 저희가 좀 더 보증된 종자를 그 최종포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내후년쯤 저희가 조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종자보다 보다 좋은 우량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산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규산층이 그 벼에는 벼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규산질입니다. 그래서 갑오처럼 이 규산층이 벼에 형성이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상제에 경감을 할 수 있는 도복도 경감이 되고, 그 다음에 수광태세가 좋아지기 때문에 생육에도 굉장히 좋고 증수까지 이렇게 수량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까지 향상을 시키고 병해충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토양 개량의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규산은 절대 이렇게 방치를 하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시용을 해서 효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규산을 시용하지 않아도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소개를 시켜드리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볏짚 600kg를 썰어서 넣게 되면 규산질비로 252kg를 시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림청에서 이런 추정치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볏짚을 수거하면 평균 1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볏짚은 잘게 썰어서 논에다가 꼭 넣어주시면 자연히 규산질 비료를 벼가 제일 좋아하는 규산질 비료를 자연적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친들벼를 종자소득을 꼼꼼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는 보급종 종자를 신청할 때 소독종자와 미소독종자를 같이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앞으로는 그 미소독 종자만 보급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소독 종자를 가지고 종자 소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탕 소독은 60도씨에 10분을 침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냉수로 30분간 식히는 이런 과정을 꼭 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종자의 비율은 물 10대 종자 1kg, 이렇게 10대 1의 비율로 해주시고,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농협마다 요 몽탕 소독
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문탕 소독을 꼭 실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 이거는 이제 일반 약재 침지 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 20kg에 30도씨의 물에 이거는 1대2의 비율로 물 40리터를 해서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이제 살충제를 섞어서 48시간 동안 침지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잘 해주십니다. 온탕 소독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종자 소독, 약재 침지 소독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 종자 온탕 소독을 실시한 이후에 이 약재 침지 소독까지 과정을 하시면 이 종자가 빨리 발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 침지 소독을 하실 때는 10kg 이하로 전용망에 담아서 실시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약재 소독 효과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재 저항성 때문에 계속 사용하시던 그런 약재보다는 다음과 같이 종자 소독 약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 주기로 약재를 좀 바꿔서 이렇게 약재 소독을, 침지 소독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는 침지 후에 종자 헹굼을 금지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아졸계 그 약재들, 좀 독한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침지 후에 맑은 물로 꼭 세척을 한 뒤에 파종하게끔 돼 있는 그런 약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잘 지켜서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자 이제 소독이 다 끝나고 나시면 이제 파종을 하시게 됩니다. 파종할 때 저희가 파종량을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위와 같이 이렇게 파종량을 가지고 가면 사실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이 거의 상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붓는 게 덜 불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한 1cm, 1cm 사이에 3립 내지 4립 정도가 들어가는 이 정도의 파종량을 가지고 하셔야 건전하게 육묘도 하실 수 있고, 이후에 본포에 가서 이양할 때도 훨씬 이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다시피 과다 파종 200g을 파종했을 때는 이렇게 웃자라게 되고요, 130g을 파종했을 때는 굉장히 좀 짱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자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심을 하지 마시고 종자 파종량을 130g, 그리고 중대립종인 평안벼 같은 경우에는 한 170g 정도를 이렇게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파종한 이후에 본답에 가서 이제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파종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내가 본답에 심는 그 주수가 한 주에 몇 번이 들어가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는데, 그게 이제 파종량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름의 이제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이제 빨갛게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벼가 모본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심어진 그런 모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맣게 나온 것이 그 이후에 새끼를 친 그런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그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안 결과인데, 이 모본, 그러니까 원래 심어져 있던 이삭보다 나중에 새끼를 쳐서 나온 그 이삭이 훨씬 더 튼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훨씬 수량에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에 3본 내지 4본이 심겨졌을 때는 그 다음에 새끼를 치는 것이 대부분 12개에서 많게는 17개까지 20개까지 이렇게 새끼를 치게 되는데요. 오른쪽처럼 9본이 심어지게 되면 그 자식이라고 할 수 있죠. 새끼를 치는 것이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6개밖에 안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이득이냐는 거죠. 이렇게 따졌을 때 왼쪽에 3본 내지 4본 정도가 심어졌을 때가 훨씬 더 나중에 수확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양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파종량을 지키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쓰러짐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 물때기를 꼭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간 물때기는
이항 후 35일에서 45일 사이에 한 일주일간, 뭐 때에 따라서는 요 시기가 하필 저희 국내에는 그 장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뭐 다행히 장마가 안 온다고 그러면 7일 정도에도 이렇게 논이 이렇게 좀 문바닥이 좀 갈라질 정도로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중간 물때기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제 장마기가 겹치게 되면 10일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서 꼭 요 중간 물때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중간 물때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물이 이제 빠지게 되면 이 벼 뿌리가 물을 찾아서 더 깊게 박히게 됩니다. 더 깊게 박히게 되면 이 벼 쓰러짐을, 도복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논 안쪽에 있는 안 좋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좋은 공기가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생육에 이점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전 기간을, 그 벼에 생육하는 전 기간을 볼 때 물이 빠지는 기간이, 물이 한 번 빠지는 기간이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심어져서 이 벼대 밑단이 한 4, 5분, 이 3절간, 4절간이나 5절간쯤이 이 논에서 물에 이제 잠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요 중간 물때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올해 한 1년을 재배를 하는 동안 이 부분이 계속 물에 잠기게 됩니다. 사람도 사실 뭐 목욕탕에 가서 잠깐에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손을 담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팅팅 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벼가 심어져서 중간 물때기 과정이 없이 끝까지 쭉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연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필연적으로 이 벼 쓰러짐에도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좀 떼주셔야 되고, 또 수확 작업을 보시면 수확 작업에서도 이 중간 물때기를 한 논과 안 한 논에서의 수확 작업의 그런 난이도도 훨씬 더 중간 물때기를 한 논에서 수확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올해 이제 강의를 다 마쳤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벌어지는 그 사이사이의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또 현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사이사이의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고초가 많았던 그런 해가 됐는데, 내년에는 풍년을 기원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건강 유의도 잘 하셔야 되고요. 풍년 농사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